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공사 현장에서 체포돼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에 충격이 컸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 땅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가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고 최근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조지아의 쇠사슬에 분노하는 만큼 우리 안의 인권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전 상임위원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 국민이 뉴스를 통해서 이 사태를 마음 졸이면서 지켜봤었죠.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들이 겪었던 상황, 법률 전문가로서 안타까우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요. 예, 변호사로서 보기에는 소송감이거든요, 이거는요. 네.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일단 대상 선정이 되게 자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영장에서는 히스패닉계 4명을 특정을 했는데 졸지에 한국인 한 317명이 이제 연행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선정도 잘못됐고요. 예. 거기다가 또 일부는 또 영주권자도 있었는데 선정은 잘못됐죠. 또 과잉도 대응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가라고 해도 충분히 나가는데 자진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 네. 끌고 가가지고 보호소까지 데려갈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잉 대응, 자의적 대응 이런 거 같은 경우 종합적으로 하면은 한번 소송해 볼 만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중마고가 불과 이제 2달 전에 파견 근무를 미국으로 갔는데 이 사건을 보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고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모든 회사의 한국인 파견 근로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꼭 피해를 겪은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정신적으로 미치는 영향, 충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예. 제가 특히 눈에 띄는 거는 317명 중에서 한 분이 안 들어오셨어요. 자기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아, 제발 그분이 소송까지 해가지고 예. 여기서 확실하게 손해배상 소송까지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권 침해란 경우는 이제 배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여러 정치적 목적도 지금 여러 사례 얘기 나오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좀 이렇게 표본이 되는 판결을 받으셔가지고 다른 또 이제 동일한 지금 말씀하신 친구분이나 다른 분들과 그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국민이 당한 일에 모두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판결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외국인 보호소 새우꺾기 고문 사건. 이 새우꺾기가 그 격투기의 기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 외국인 보호소도 우리나라에 있고요. 우리나라에 총 전국적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화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주, 여수, 울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네. 이번 사건은 화성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은 그 4년 전 일이에요. 2021년도 3월 달에 이제 모로코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난민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난민 신청했다가 이제 지연이 되니까 이제 기간을 도과하게 됐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이 됐는데 3가지 이유로 법원에다가 수송을 한 겁니다. 하나가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서 자기는 이제 징벌적 목적에 독방에 63일 동안 갇혀 있었다. 네.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새우꽃게 고문을 당했다. 있고 세 번째는 자기의 신분이 너무 노출이 됐다. 제2차 피해를 당했다. 이걸로 소송을 했고요. 작년에 5월 달에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1,000만 원 승소했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조금 더 늘어서 1,100만 원입니다. 예. 새우꺾기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좀 충격인데 친구들끼리 장난치면서 이렇게 격투기 프로레슬링 이런 거 흉내내면서 했던 그 기억인데 이것을 이제 고통이 갈 정도로 무라드 씨가 당했기 때문에 가혹행위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고문이라고 불리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자 어렸을 때 저희 할 때 뒤에 네. 올라타가지고 뒤로 이제 막 허리 꺾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새우 꺾기 그 자세고 프로레슬링에서도 그런 게 하는 건데 그 자세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뒷수갑을 채우고 다리도 이제 수갑이나 아니면은 이제 묶고 묶어놓은 채로. 예.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이제 둘을 연결시키면 이제 새우 꺾기 자세, 새우 자세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고문이냐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전두환 이제 그때 독재 그때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그때가 들어갔었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과거사위원회 할 때 안에서 고문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런 자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에서 수사할 때 자백을 받기 위해서 고문하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그중에 새우고기 자세도 있었습니다. 대대로 써왔던 방식이군요. 잘못된 방식입니다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거 안 하는 걸로 이제 딱 그렇죠. 됐는데 지금 수사기관도 아니고 감옥도 아닌데 이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 자세로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참 뭐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일에 대한 화해를 하자고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열렸는데 그것을 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에서 심지어 외국인을 어떻게 바라봤길래 사람으로 봤으면 이렇게 장난을 쳤을까 이런 고문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에 있지도 않은 장비를 사람을 결박을 했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는지 가혹행위를 인정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이제 1년 동안 이제 법무부에 조사를 했습니다. 네. 했고 법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개호 도구 이런 거 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수갑이랑 이제 포승줄 네. 두 가지가 있지 지금처럼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무슨 뭐 그 묶기 위한 무슨 박스 테이프라든지 다른 기구는 없거든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거는 법에 허용되는 그런 범위를 넘어서서 보호 장비를 사용했다라는 것까지 인정했습니다. 네. 2심 판결이 나왔다는데 국가 배상 책임을 2심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새롭게 인정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법원 판결을 보면은 그 아까 세 가지 청구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세한 설명도 없이 63일 동안 장기간 독방에서 가뒀다라는 것이 200만 원 인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새우꺾기 고문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세 번 정도 했는데 800만 원을 인정을 했고요. 여기까지가 1심 판결이었습니다. 2심도 동일하게 인정을 했고 다만 2심에서 하나 더 인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피해자의 신원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언론에다가 그냥 부당하게 노출을 했다. 그래서 개인정보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게 100만 원이 더 들어가지고 총 1,100만 원을 이제 2심 판결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주시죠. 아까 법무부에서도 이제 그 조사를 했다고 예. 말씀드렸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다. 개호를 위해서 이거를 이제 언론에다가 이제 그 보도자료 뿌리면서 너무 과대하게 뿌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대치 상황에서 독방에서 갇히니까 막 대들고 막 이렇게 했죠.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이분이 이제 옷도 이제 벗고 얼굴도 이제 막 험악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거를 가리면서 이제 사진 16장 그리고 영상 이제 2분짜리 그래서 자해하는 모습도 하고 너무 과잉해서 그렇게 이제 언론에 뿌렸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모로코에서 있었던 형사 뭐 이렇게 처벌 대상 그런 사유 같은 경우도 자세히 적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과도하게 이분의 신원 정보가 노출을 시키는 바람에 이것도 법원에서 이거는 개인정보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한 겁니다. 네. 저희가 그 음주운전 한 번 적발된 분들은 평소에 음주운전을 수십 번 했을 것이라는 뭐 이런 추측. 물론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가혹행위가 이렇게 드러나기까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관행적으로 많이 벌어졌을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불합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은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이 사안을 통해서 인권 침해 우리 국민들이 좀 충분히 인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 외국인 보호소는 사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잘 안 띄고 오히려 감옥보다도 더 폐쇄적입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만약 감옥에 간다고 하면 접견이나 면회도 하면서 어느 정도 소식도 듣는데 여기는 이제 가족들이 전부 다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인 보호소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는 되게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시선을 안 두다가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인권위에서도 이 사건을 조사했고요. 인권위에서는 지금 이 정도의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유엔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다 이렇게까지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시금석이 되는 그런 이제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론전을 통해서 2차 가해가 가해진 상황이다. 어느 정도 법원이 이 부분을 인정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으셨을 텐데 피해자인 무라드 씨 진정한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본인이 이제 느끼셨으니까 말씀하셨겠죠? 그렇죠. 이제 이 사건이 있으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도 이제 이거는 법 위반이다라고 인정을 했지만은 사과를 충분히 안 한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당사자로서는 아직까지 좀 미진하다고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그러면은 그런 사건을 겪었으면 다시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자기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보호 장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갑이나 이제 호승줄만 있으니까 이번에도 늘린 겁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좀 재발 방지 대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절차적인 어떤 규정 같은 경우도 완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당사자 피해자는 이렇게 돼가지고는 재발 방지가 제대로 되겠냐 어떤 자세라든지 그 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쳐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절차적인 규정을 완비하게 되면은 다시 또 재발이 가는 동일한 사태가 이제 다시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진정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 과거에 어렵던 시절에 해외 노동자로 나가서 부조리한 상황을 겪고 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된 책들이나 영화들도 저희가 많이 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서 조지아 사건을 겪을지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권이란 것은 본인이 언제든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노동자로 사는 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외국인 보호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이런 사태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고 있는가? 왜 그들이 범죄 지식을 받아야 되는가? 뭐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분들은 그럼 왜 안 나갔냐라는 예. 건데 우리나라 단속 체제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비자는 크게 보면은 90일 이하까지도 머무를 수 있는 단기가 있고요. 네. 90일 이상 되게 되면은 이제 장기를 받아야 되고 영구히 살 수 있는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네. 근데 법상으로 90일 이상 만약에 체류하게 되면은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등록을 하고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요. 네. 주소라든지 연락처를 하도록 돼 있고 만약에 변경이 되면 바로바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만약에 제대로 안 됐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불법 체류자로 이제 변형이 되는 겁니다. 네. 단지 이분들은 체류 자격이 그때 조건이라든지 기간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 이분들이 범죄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유엔에서도 불법 체류자 같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도록 권유를 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은 체류 외국인 같은 경우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등록을 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라는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미등록 외국인이라는 말을 쓰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범죄자로 이제 취급하는 거는 일단 현재 이분들의 신분하고 좀 맞지 않고요. 네.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외국인 보호소에서 벌어졌던 새우꺾기 고문 사건, 우리 사회의 외국인 인권 침해 현실이 어디까지 드러나고 있는지 저희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굿모닝 OBS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국가가 배상한 금액 제가 언뜻 들었을 때 한 1,1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뭐 금액의 크고 작음이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과연 이걸로 그 고통과 정신적인 피해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원래 위자료가 되게 작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만 예상되는 금액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더 받은 사례가 크게 없어서 사례도 없죠. 사례도 네. 없고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되게 좀 짜요. 잘 인정을 안 해줍니다. 위자료를. 그 금액 책정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같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분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불법 체류자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다른 네. 사건에서 이제 체류 자격이 없다는 것뿐이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같은 경우 있다. 그것이 인권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좀 다르게 똑같이 봐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인간이냐 아니냐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냐 한국인이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네.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같은 경우라든지 존엄성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침해되기 쉬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단어를 순화해서 쓰지 말고 미등록 이제 노동자라는 표현을 앞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단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기사만 보고 아니 불법 체류자면 물론 좀 이렇게 고문을 당하는 상황은 안 좋지만 어느 정도 그 관리 대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게 좀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있을까봐 그게 좀 우려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조지아 사건과 이번 사건의 특징을 보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신체 자유를 이제 박탈하는 거잖아요. 예. 구금하는 거. 근데 이 신체 자유를 박탈할 때 범죄자 같은 경우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남용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은데 네.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나 법원의 어떤 개입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 행정청이 이제 행정 목적으로 하는 거. 여기서 인권 침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것이 실적주의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사위원회 했을 때도 삼천교육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되게 큰 사건인데 네. 이때도 몇만 7만 명, 4만 명 같은 경우 단속해 잃어버린 바람에 현장에서는 굉장히 과잉 대응을 하고 되고 대상자를 그냥 자의적으로 선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나 막 길 가다가 끌려가고 이런 사태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삼청 사건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범죄자는 35%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야. 근데 위에서는 이제 오늘 단속 몇 명 이렇게 정해 주니까 이제 과잉 대응이 되고 아무나 뭐 잡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라든지 법원이 개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민자 단속이라는 요 목적으로만 하게 되면은 또 트럼프가 얼마나 푸시를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단속이 굉장히 좀 과잉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정청이 어떤 행정 목적으로 하는 어떤 단속 같은 경우에 남용될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이 그냥 너무 선입견으로 불법 이민자다, 불법 체류자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같은 인간으로서 대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열등한 나라에 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해서 그리고 타지에 와서 혼자 힘든 노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존엄 자체가 낮은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다시 한번 조금 안타깝고 충격적입니다. 미국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영사를 급파했죠. 그리고 외교 채널을 총동원했었는데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또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더 궁금해지네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 여권 뭐 그런 거 비자 같은 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비비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미래의 모습이고 그렇죠. 이번 사건을 좀 하려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 분의 소송 저는 굉장히 관심 많은데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 그걸 통해 가지고 이번 사건이 얼마나 좀 악의적으로 미국 정부가 이거를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본보기용으로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바이든 때 그 치적 같은 경우로 이제 무마시키고 좀 약간 그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정치적 목적도 있는 것 같은 만약에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입증이 된다면 굉장히 큰 사건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송 같은 경우에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판결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힘겹게 노동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아마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이 될 텐데 꼭 근데 이게 좋게만 또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도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지금 체류 외국인이 지금 작년도 말 통계로 보면 265만 명이에요. 그 저희가 5천만 명, 5,100만 명이니까 한 5%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장기 체류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0일 이상 체류를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200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이고 그 중에서 이제 유학생이 한 26만 명, 취업 노동자들이 한 56만 명, 그리고 나머지 전부 합치면은 200만 명이 장기 체류자인데 이제 이분들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가야 돼요. 저희도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 지금 이게 그럼 이것도 불법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제 옛날에 소송했던 것 중에서 뭐냐면은 왜 그러면 나가라고 했을 때 왜 뭐 안 나가냐라는 건데 제가 옛날에 했던 소송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임금처벌이었어요. 받을 돈 있는데 안 받았는데 어떻게 집으로 가느냐? 그럼 그 영역 예. 포기하라는 거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왜 떠나게 되면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해줄 네. 사람이 마땅치 않을 때 저도 이제 학원 강사였는데 외국인 강사. 그러니까 대부분 안 떠나 못 이거는 기간이 지났는데 왜 안 떠나 뭐 이렇게 되면 법적인 분쟁이 있는 경우 대표적인 건 임금체불, 그다음에 산재 이렇게 되는 분 같은 경우는 차마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간 지나게 되니까 불법 체류자도 되고요. 그렇죠. 난민 시청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정 같은 것도 다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날짜에 맞춰서 출국하지 않은 거를 문제 삼기보다는 출국은 못한 이유를 일단 들여다보고 그게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개전의 여지가 있다. 좀 살펴드릴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미국 조지아주에서 새살에 구금됐던 우리 노동자들 참 황당했겠죠. 대한민국이 어느 위상인데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 뭐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도 가족들도 당사자들도 황당했을 텐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와서 일하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기사를 만약에 봤을 경우에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적인 위상과 이미지 사실 그간 쌓았던 이미지라는 것은 개인이든 국가든 작은 거 하나로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챙겨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조지아주 그 사건을 보면은 미국인 좀 야만인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미개인 같은 그런 예. 느낌이 들고 이제 저런 나라도 있었네? 라는 새로운 모습 보는 것처럼 예.
이분들에 대한 한 사건이 만약에 잘못 틀어지게 되면은 뭐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또 이제 나쁘게도 얘기하고 네. 언론에 또 노출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얘기 하나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살해 미수가 되긴 했습니다만 연인에 대한 헤어진 그 데이트 보복, 폭행 여기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신상 공개 위원회를 열어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중상을 입긴 했습니다만 사망에 이르진 않았는데도 신상을 공개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이번에 약간 특수하게 연달아 가지고 사건이 발생해서 그랬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약간 좀 경계심성에서 그렇게 한 거로는 짐작이 되긴 되는데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논의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정도면은 좀 사회적인 경각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사건별로는 좀 확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인권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여성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피해를 당하는데 정작 이제 피해당한 가족들이나 여성들의 신상들은 정말 뭐 공개가 속된 말로 탈탈 털리듯이 내보여지는데 범인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 때문에 뭐 얼굴도 가려주고 포승줄도 가려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완화시킬 필요가 좀 있다는 느낌도 저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사건명도 피해자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요. 사건명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한 어떤 접근 방향도 좀 많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죠. 근데 특히나 이번에는 너무 연달아 가지고 이제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진지하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우리 안의 인권 현실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지 당부의 말씀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요즘 명동에 가면은 진짜 외국인들 정말 많거든요. 요즘에 진짜 그렇다. 홍대 가도 그렇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가면은 그냥 저 우리나라 이제 얼마나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지고 한참 이렇게 정말 국력을 이제 국가 품격을 좀 높이는 그렇죠. 단계인데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맞습니다. 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이런 거 한번 터지면은 아, 이게 위상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인권 선진국이라는 그 용어를 한번 좀 국가적인 목표를 삼아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인권을 한번 증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그 단체와 언론에서 섭외도 많이 오시고 막 많은 인터뷰도 요청도 있고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저요? 예, 제가? 예. 아니 전 개인적으로는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가 잘 되니까 좀 좋더라고요. 캐더원 저도 너무 많이 재밌게 봐가지고 이렇게 지금 국격을 좀 높이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이 개선이 되면서 물이 들어온 우리나라의 어떤 위상과 이미지에 활기차게 노를 젓는데 꼭 도움이 돼야지 그것을 해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각 단체별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을 대하는 데 있어서. 자, 오늘 뭐 내로남불식의 이중적인 인권 잣대 관련해서 우리 안의 문제점들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이상훈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